일요일 저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하루 동안의 일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린 선택들 중에서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떠올립니다. 어떤 기회를 놓친 순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가 끝났던 장면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으로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이 내린 결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감정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방향은 차분한 판단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택이 생각보다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인간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준을 자주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인생은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특정한 사건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쁨도 감정이고 분노도 감정입니다. 두려움도 감정이고 기대도 감정입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선택을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생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선택할 때 그 순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감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감정으로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은 감정 자체가 아닐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 방향을 바꿉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멈춥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결정을 서두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기회를 피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택이 반복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흔들림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선택이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패턴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내린 선택 중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생각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후회하는 결정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순간, 선택은 인생.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조언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장이 매우 현실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감정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몇 년의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의 분노 때문에 관계를 끊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돌아보면 그 선택이 너무 빨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함 때문에 일을 포기합니다. 그 순간에는 새로운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견뎠어도 달라졌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이 충분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항상 감정에 끌려서 선택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뒤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도 감정을 느끼고 차분한 사람도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차이는 감정을 느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준. 기준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선택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안정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선택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당신은 바로 선택합니까? 아니면 잠시 멈춥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흔들었던 선택은 정말 상황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순간, 인생은 기준. 이 단순한 문장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늦게 이해되는지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고 선택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택 뒤에는 항상 몇 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층은 가장 표면적인 층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감정의 층입니다. 이 층에서는 선택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먼저 감정이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그 순간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2층의 특징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빠름은 대부분 깊은 판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감정은 강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왜 감정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릴까요? 많은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선택은 항상 감정의 속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준 없는 선택은 결국 감정의 속도에 끌려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구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층에서는 사람의 선택이 대부분 감정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안정시키는 선택은 이 층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층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층은 전략의 층입니다. 이 층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지금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나중에도 맞는 선택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선택은 5년 뒤에도 맞는 선택일까?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선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현재에 집중하지만 전략은 시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지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일을 멈추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이 5년 뒤에도 맞는 선택일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선택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즉각적인 해방을 원합니다. 하지만 전략은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감정이 원하는 선택과 전략이 선택하는 방향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내린 결정 중에서 5년 뒤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이 선택을 깊게 만듭니다. 감정은 지금을 묻고 전략은 시간을 묻는다. 이 문장은 인생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표면의 감정과 전략의 층을 지나면 세 번째 층이 나타납니다. 이 층은 심리의 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이 계속 감정으로 선택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매우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기쁨은 분명합니다. 분노도 분명합니다. 두려움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가는 선택이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정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방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준은 선택을 늦추지만 인생을 안정시킨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선택할 때 감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루하면 일을 바꾸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방향을 바꾸고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봅니다. 지금 힘들다는 사실보다 이 일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일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에서 깊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한 일입니까?
아니면 방향을 보고 선택한 일입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루의 시간을 결정하고 시간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이 강할 때 관계를 시작합니다. 호감이 강할 때 선택하고 분노가 강할 때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감정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강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나중에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유지는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선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에서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선택한 관계는 얼마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결정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대 때문에 결정을 서두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포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선택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돈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래 안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선택은 세 가지 층을 지나게 됩니다. 감정의 층, 전략의 층, 그리고 책임의 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층에서 선택을 끝냅니다. 하지만 인생을 안정시키는 선택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지금 어느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정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점점 안정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될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능력이나 성격으로 구분하기보다 선택의 방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선택도 함께 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기분이 나쁘면 멈춥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면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고 어떤 기회가 좋아 보이면 충분한 판단 없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하나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선택의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문제입니다. 어제의 판단과 오늘의 판단이 다르고 오늘의 판단과 내일의 판단이 다릅니다. 그 결과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멈추고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은 시간을 움직였지만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이 선택을 대신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결정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면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할 때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나의 방향과 맞는가? 이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많은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선택이 감정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기준이 방향을 결정하고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의 인생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깊이가 생기고 어떤 관계에서는 신뢰가 쌓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선택이 더 흔들립니다. 압박이 커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이 커지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감정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같은 원칙을 오래 유지합니다. 한번 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판단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택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특별한 기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계속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는 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우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순간에 잠시 멈춥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된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선택의 이유는 항상 기준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결정을 할 때 자신의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래 지속됩니다. 결국 인생을 만드는 것은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사람의 삶은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 기준은 인생.